안녕하세요. 책 읽고 싶은 남자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나스메 소세키의 도련님입니다. 나스메 소세키는 근대 일본의 소설가이자 영문학자로서 알려진 인물입니다. 한편 그는 한문학에도 능했기에 한문학적 자질이 작가로서의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때 일본 천엔 지폐에 인쇄되기도 했으며 아직도 일본 시골을 떠돌다 보면 가끔 그 지폐를 볼 수 있습니다. 나스메 소세키의 대표작으로는 그 유명한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가 있습니다. 도련님은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와 마찬가지로 나스메 소세키의 초기작입니다.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가 고양이의 입장에서 인간 군상을 바라본다면 도련님은 일본어로 보짱이라고 불리는 한 청년 남성인 주인공 나의 입장에서 겪는 세상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련님은 크게 6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에서는 어린 시절, 2, 3, 4, 5편은 선생으로 재직하던 시절, 6편은 사직한 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인 나는 2층에서도 뛰어내렸다가 2주 동안 치료까지 받는 덤벙거리는 데다가 장난기 많은 개구쟁이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어머니는 형만 감싸고 돕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는 형과 장기를 두다가 다툰 일로 아버지에게 의절당할 처지가 됩니다. 그때 날 옹호해준 하녀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녀가 기요입니다. 다음은 기요가 주인공 나에 대해서 내린 평가입니다. 도련님은 솔직하고 배신 좋은 기질을 가지셨어요. 기요는 독국가와 막부가 붕괴되면서 가문도 망해서 하녀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기요는 독국가와 막부 시대에 사는 사람 같이 굽니다. 나만 보면 집을 장만해라. 그래서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사후 집을 처분한 돈 600엔을 받고 형과 갈라선 나는 물리학부에 들어갑니다. 3년 만에 졸업하고 중학교 선생이 된 뒤에도 기요는 여전합니다. 기요는 자신의 조카 앞에서도 독국가와 막부 시대의 주종관계처럼 사무라이가 다이묘를 대하는 것처럼 나를 떠받듭니다. 내가 근무지인 중학교로 떠나는 날에도 기요는 칫솔과 이쑤시개, 수건 같은 생필품을 챙겨줍니다. 내 눈에 한없이 작아 보이는 기요를 바라보며 나는 울지 않으려고 하지만 울 뻔합니다. 이제 주인공 나는 중학교의 수학교사로 활동합니다. 중학교의 동료 선생들로는 너구리 교장 선생님, 겉과 속이 다른 빨강 셔츠, 아부꾼인 알랑쇠, 정의롭게 맞서는 멧돼지 등이 있습니다. 나는 이 동료 선생들을 직함 대신 그들의 특징을 드러낼 만한 별명으로만 부릅니다. 이러한 점들은 이 주인공 나가 겉으로는 선생인 어른이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어린이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마음 많은 어린 나는 중학교의 생활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주인공 나가 하는 짓은 여전히 장난치는 어린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중학교 선생으로서는 어울리지 않게 덴푸라 국수를 4그릇이나 시켜 먹었다가 학생들에게 덴푸라 선생이라는 별명도 얻고 공중 목욕탕에서 수영하기를 즐기다가 탕 속에서 헤엄치지 말 것이라는 경고까지 받게 됩니다. 나는 학교에서 잠자며 학교를 지키는 숙직 일도 떠맡게 되는데 너구리 교장 선생님과 빨강 셔츠는 숙직일은 안 한다는 사실에 분개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학생들이 이부자리에 넣어놓은 메뚜기 때문에 골치를 썩기도 합니다.
어리다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말로부터 나왔습니다. 주인공 나, 도련님만 마음이 어린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학교와 학생 모두가 마음이 어리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결국 이부자리에 누운 나는 잠들려고 하지만 좀처럼 잠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떠올린 사람이 바로 하녀 기호였습니다. 중학교 선생이면서 어디에서든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철학 맞기 그지없다. 선생은 품절도 잘 되지 않는다. 상당한 인내력을 가진 벽창호가 되어야 하는 모양이다. 나에게는 도저히 무리다. 그걸 생각하니 기호 같은 사람은 존경할 만하다. 교육도 받지 못했고 사회적 지위도 없는 할멈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고귀한 품성을 지닌 사람이다. 지금까지 이토록 보살핌을 받고도 별로 고마운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혼자서 먼 곳에 와보니 처음으로 그 친절과 사랑을 알겠다. 기호는 내가 욕심이 없고 고든 기질이라고 칭찬하지만 칭찬 듣는 나보다는 칭찬하는 본인이 오히려 훌륭한 사람이었다. 갑자기 기호가 보고 싶어졌다. 어린 또는 어리석은 선생과 학생으로 가득한 중학교에서 어리고 어리석은 나는 점점 철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옳고 그름을 기호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했을지 등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주인공이자 속 좁은 나를 더 괴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변에는 기호보다는 빨강 셔츠 같은 인물들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옳지 못한 일을 장려하고 있는 듯하다. 악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박힌 듯하다. 가끔 솔직하고 순진한 사람을 보면 샌님이라는 둥, 어린 녀석이라는 둥 하면서 트집을 잡고 경멸한다. 빨강 셔츠가 웃는 이유는 나의 단순함 때문일 것이다. 단순함이나 솔직함이 비웃음을 사는 세상이라면 어쩔 수 없다. 기호는 결코 그것을 비웃은 적이 없다. 오히려 감동하며 들어주었다. 기호가 빨강 셔츠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다. 중학교 동료 선생 빨강 셔츠는 매우 속물입니다. 빨강 셔츠는 덴푸라를 시켜 먹었던 나에게 중학교 선생은 상류층이라며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잔소리나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동료 교사이자 성품이 고든 영어 선생, 끝물 호박의 약혼녀 마돈나를 가로채며 자기 색욕만 채웁니다. 소설의 끝으로 가면서 주인공 나와 빨강 셔츠 간의 갈등이 고조됩니다. 나와 멧돼지는 자기 중학교 학생과 사범학교 학생들 간의 싸움을 말리다가 오히려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신문기사의 둘이 학생들을 선동해서 싸움을 붙였다는 기사가 납니다. 이 일로 선생직을 그만둔 나, 도련님과 멧돼지는 빨강 셔츠가 신문기사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게이샤를 데리고 여관에 묵는 현장을 덮칩니다. 그리고 빨강 셔츠를 그야말로 두들겨 팹니다. 내 녀석들은 간사한 놈들이어서 이렇게 천벌을 받는 것이다. 이번에 명심하고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걸? 아무리 교묘한 말솜씨로 변명한다 하더라도 정의는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중학교 선생이 되었어도 도련님 시절의 장난꾸러기였던 모습으로부터 바뀐 것이 없는 셈입니다. 선생에서 다시 도련님이 된 나는 도쿄로 돌아와 기호를 만납니다. 기호는 여전히 나를 도련님이라고 부르며 나는 기호에게 맹세합니다. 이제 시골에는 가지 않겠어. 도쿄에서 기호와 함께 살 테야. 그 뒤 나는 도쿄시 철도회사의 기수로 취직되지만 기호는 곧 이어 폐렴으로 죽고 맙니다. 기호는 세상을 떠나면서도 도련님네 절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도련님은 도련님으로 남았지만
기호는 죽음으로써 시간이 흘러감을 알려줍니다. 즉 주인공 나가 도련님으로 남고 싶어도 시간은 흐르고 흐릅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시간이 흐르고 기호가 죽으면서 더 이상 도련님으로 남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제목이 도련님인 것은 결국 이 소설의 진정한 주제는 기호가 바라본 주인공의 모습이라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 소설의 분량 대부분은 주인공 나가 겪는 일화들로 가득합니다. 대부분의 줄거리는 중학교 선생인 나가 중학교에서 학생들과 다른 선생들과 벌이는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의 제목은 그 사건들을 종합한 명칭이 아니라 기호의 입장에서 바라본 주인공의 지위인 도련님입니다. 결국 기호가 소설의 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주인공 나 도련님과 기호의 관계를 눈여겨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기호의 이름은 맑을 청입니다. 최신 유행에 휩쓸리며 변화하는 세상의 혼탁함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지요. 또한 그녀는 구시대인 독국가와 막부시대의 정신을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나스메 소세키 작가 본인은 영문학자로서 최신 학문을 받아들이는 선두주자였지만 정작 한문학에도 능했었습니다. 어쩌면 소설 도련님의 도련님은 나스메 소세키 본인을 투영한 자화상이며 기호는 사라져가는 한문학을 비롯한 구시대의 문물을 상징할지도 모릅니다. 즉 이 소설은 지나간 시대의 추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소소한 일상과 사건을 그려내는 서사일지도 모릅니다. 도련님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래된 책처럼 낡고 부족한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책을 읽고 나서 책을 더 읽고 싶다고 느낄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